동영상을 보는 학생은 문제를 다 풀고 동영상을 찍어서 답을 맞추세요. 그렇죠? 1번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과거장이 엉망이어서 뭐 이 정도로 하면 맞게 해요. 2번에 3번이죠. 3번에 5번 4번에 을사조약이죠. 5번은 을사조약으로 인한 악감정이 격진한 거란 일본군의 약탈과 같은 악행이 한인의 배의 감정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의사조약이나 일본군의 약탈 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맞게 해요. 6번은 애국자 혹은 뭐 독립운동가 그뭐 맞게 해요. 독립투사. 독립투사도 맞게 해요. 응? 독립투사인데요. 독립군? 독립군은 안 돼요. 7번 추록 후 투쟁의 결심을 표시하기 위해 혹은 외의 민족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하등사의 애국심이 자신 정도는 돼야지 독립한다. 요셋 중에 하나 있으면 맞게 해요. 뭐 세다짐 그거는 틀려요. 어떤 다짐을 했는지. 8번 윤봉기 그런 얘기죠. 자신의 것은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이제 저는 1시간밖에 소용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맞게 해요. 9번에 2번 10번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서 근데 임진영도 이걸로 만들어낸 정적이 아니기 그게 때문에 맞다. 그것도 맞고 네. 개수를 얘기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아니 뭔데? 7번에 우리나라의 아니 그게 호를 바꾼 거라고. 그래서 그래. 그것도 맞게 해요. 호를 바꿀 때는 맞게 해.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줘서 응? 뭐라고?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줘서 우리나라에 뭐? 큰 피해를 그건 좀 너무 애매하죠. 민기 몇 개? 6개 6개? 60분만 민준이? 8개요. 조현이? 현진이? 7개. 시우? 8개? 경훈이? 9. 6개요. 연우? 6개. 정훈이? 9개요. 다혜? 2개요. 2개? 금표는 읽었어? 현지? 7개. 응? 일단 하겠다. 잠깐만 현진이 내가 물어보지 않았네. 현진이 물어보지 않았어? 네, 근데 헷갈려. 현진이 7개 아니었어? 네, 맞아요. 총괄은 7개예요. 아마존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다른 반에 있었어요. 예, 한번 같이 보자. 백과일지는 상당히 재밌죠? 말 되게 솔직하게 잘 쓰여진 책이에요. 김구 선생은 굉장히 풍채가 좋으셨어요. 키가 190 정도 되셨나? 굉장히 크셨어요. 여러 번 머릿속에 있는 그 김구 선생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실제 모습은. 왠지 독립운동가고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막 키 크고 이런 옛날 분이니까 그런 생각 안 되죠.
근데 굉장히 건장하셨어요. 막 서양 사람들하고 해도 막 더 키가 클 정도로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었어요. 네. 1번 볼게요. 김구가 과거장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한 이유. 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심혈을 다하여 장래를 개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인데 선비가 되는 유일한 통로인 과거장의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니 내가 시부를 지어 밤은 육체에 능통하더라도 아무 선생 아무 접장의 모양으로 과거장의 대서업자에 불과할 것이니 나도 이제 다른 길을 연구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래서 과거장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백범일지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에는 이제 조금 더 쉽게 나와야겠죠. 뭐 아무튼 뭐 답은 과거장이 엉망이었다. 그래서 다들 뭐 이렇게 대사업자한테 글을 받아가지고 내고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대사업자한테 글을 쓰게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걸 본 거죠. 과거라는 것에서. 2번 그런데 중국 땅을 두루다니는 중에 가장 미운 것은 바로 호통사들이었다. 3번이죠. 호통사는 중국어를 통역해주는 사람들로 중국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우리 동포를 괴롭혔다. 중국 동포들의 돈과 곡식을 억지로 빼앗고 조선 처녀들을 중국인들에게 중매하는 척하며 팔아먹기도 했다.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잘 못하면 굉장히 약자가 되겠죠. 그때 언어를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대가 중국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마음껏 착취하기 좋을 거예요.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호통사라는 사람들이. 3번 다음 중 보기와 관련된 사건은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니라.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하라. 그래서 단발령이죠. 머리를 깎는 것, 털럭이죠. 털럭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해서 단발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이거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천자문을 깨우친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지금은 따지면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겠죠. 조금 좀 어릴 수도 있고 그때 달달달 외우는 소학에 나오는 효의 시작도 있으니까 효의 끝도 있겠죠. 효의 끝도 있어요. 네. 입신양명인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입신양명. 입신행도 양명오세 이연부모 효지종리하라 그래서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드날림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옛날 말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간단해요. 효의 시작은 건강이에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바라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바라시는 거는 자식의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이 효의 시작이고요. 부모님은 뭐 크게 뭐 이러저러 자식이 잘 되길 바라셔요 항상. 그때 성공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드날릴 정도로 성공하면은
그게 효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에 전부죠. 부모님이 뭐 여러분한테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공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길이죠. 물론 건강해야 되고. 단발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어, 단발령과 관련해서는 모두가는 차발불가단이라는 뜻이죠.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 얘기죠. 그만큼 머리카락을 소중히 한 거죠. 네, 효의 시작으로 봤기 때문에. 4번. 하지만 애석하게도 1905년 11월 17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졌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했다.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국가라는 게 정치 외교가 사실상 가장 핵심인데 그걸 뺏어갔으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거의 식민지 상태라고 봐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을 거예요. 5번 김구는 1905년 송화읍에서 조선이 일본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였다. 김구가 생각할 일본인 배척의 이유를 적어보시오. 일단 을사조약을 맺어서 악감정이 막 증가를 했었죠. 게다가 일본군들이 약탈 같은 걸 해서 더군다나 반일 감정이 더 생겼던 거죠. 뭐 이런 얘기 보면 되고요. 6번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맺어져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강탈당했다. 다음 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뒤 첫 번째로 한 일은 뭐 이렇게 문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애국자들 혹은 독립운동가, 독립투사들을 체포한 거죠. 김구가 초록에 대비해 이름과 호를 바꾼 이유. 책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록 후의 투쟁의 결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왜? 그 김구가 그 전에 뭐 이렇게 누구죠? 일본군 장교 때를 죽이잖아요. 뭐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이 이제 일본에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민족 그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런 민족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하등사의 애국심이 자기 정도는 돼야지 독립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어요. 백범이 무슨 뜻이죠? 응?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래서 왜 백정이 평범한 사람이죠? 백범이. 백범. 흰 호랑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네. 백범은 그거예요. 백정과 범부의 뜻이에요. 백정은 당시 조선시대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그렇죠? 범부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자신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애국심만큼 돼야지 이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되게 호 중에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호는 자기 동네 앞에 있는 자연물을 따서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퇴계 뭐 이런 경우는 퇴계 위안 같은 게 앞에 퇴계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짓는데 되게 재밌는 사회주의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예전에 강복후의 사회주의자
활동하던 사람 중에 박헌영이라는 사람의 호가 이정이에요. 이정. 보통 사회주의 국가 보면은 막 이런 거 있죠. 여기 막 이렇게 망치와 이렇게 뭐 낫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있죠. 노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뭐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런 표시들. 박헌영이 왜 이정이냐면은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갈퀴죠? 긁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이 쟁기.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네, 재밌죠?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거를 지을 때 호를 지른다면 뭐 돌마로죠. 돌마도 있고 뭐 있죠? 괜찮아요. 양령은 왜 있는 거예요? 양령죽은 어떤 의미예요? 양념영재. 양념영재. 양육영재. 영재를 기른다. 아, 양령. 대양령제. 그래서 양령이구나. 딱히 영재를 기르진 않지만. 예, 아무튼 요 앞에 뭐 있죠? 중앙공원 있으니까 호를 중앙으로 지었거든요. 그린타운 사전에 호를 정록이라 지으면 한번 정록이 정록 그 한문 시간에 호 짓는 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린타운 산다고 정록이라 지으면 그린타운? 나지서 재밌게 잘 됐네. 여기 뭐 많이 있잖아요. 여기 또 뭐 있어요 여기. 효자촌이죠. 효자이죠. 효자. 율동 효자도 율동 괜찮네. 아무튼 8번 윤봉기의 일거를 앞두고 김구에게 시계를 바꾸자고 한 이유. 윤봉기 의사께서 그러시죠. 자신은 자신의 시계는 6원을 주고 구입한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불과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더 소용없습니다. 좀 멋있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거사를 이제 1시간 후에 거사를 하고 잡혀가서 이제 이렇게 그쵸 목숨 바쳐 이제 거사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죠. 몇 년 전에 이 시계가 박물관에서 서로 만났어요.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 윤봉길이라는 분은 의사는 거사를 위해서 담담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참 항상 이 부분은 볼 때마다 감동적이죠. 9번 다음 중 김구의 어머니가 생일상을 거부하고 대신 청년단 동지에게 선물한 물건. 생일상 차려준다니까 그런 돈으로 지금 내가 생일상 하게 생겼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권총을 사서 권총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라는 의미죠. 10번 김구가 이번에 한국 순환을 듣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고 말한 이유는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죠. 광복군을 조직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허사로 돌아갔어요. 김구 선생님 그걸 알고 있었어요. 독립을 할 때 승전국의 지위를 갖는 것과 그렇게 그냥 떠넘겨지듯이 독립이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승전국이라면은 저는 협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승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승전국의 어떤 대표로서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분단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우리들은 마지막 페이지. 책 안 갖고 온 사람 누구죠? 한번 듣고서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일단 하고서.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읽어볼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해 할만 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좋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의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인류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문화를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항상 뭐 이렇게 무슨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다던가 뭐 빌보드 1위에 올랐다던가 이럴 때 항상 소환되는 얘기예요. 김구 선생님. 아이폰 마지막. 그래서 네, 한번 글쓰기 볼게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현재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인지 설명하라. 우리가 대중문화 굉장히 잘 나가죠. 세계적으로 K-팝이나 뭐 K-드라마 굉장히 잘 나가요. 넷플릭스에서 순위도 높고 전 세계 각국에서 K-팝이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중문화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더 고급 문화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노예 문학상 없어요. 물리학상 없죠. 생리학상 없죠. 경제학상 없어요. 우리나라 신문은 기껏해야 잘 팔리는 신문이 제일 잘 팔리는 신문도 이제 100만 부 찍기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신문을 안 사보죠. 책도 안 읽죠?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 우리가 막 뭐 대중문화 한물 가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일본 좋아하고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얘기로 하면은 일본은 굉장히 책 많이 읽어요. 국민들이. 신문도 우리보다 인구 한 3배 정도 많나요? 근데 신문은 1000만 부가 넘어가는 게 여러 개 되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2명인가 있죠? 이미. 그 외에도 다양한 노벨상들 많이 나왔고요. 클래식 저변도 굉장히 넓어요.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에 대한 저변 이런 거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사실 봐요. 스포츠도 물론 스포츠가 어느 게 더 훌륭하다 우수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걔네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했었다고요. 우리가 김연아 덕에 피겨에 이제 눈을 뜰 때 일본은 이미 피겨를 상당 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런 다양한 문화의 저변들이 일본에는 훨씬 더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다는 거.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 간단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나오기를 바라는 게 되게 웃긴 얘기 아니냐. 사람들이 문학을 안 읽는데 무슨 노벨 문학상이 왜 나오겠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문학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는 대중문화도 있고 그거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도 중요하고 그 외에 다른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글을 써볼게요.